이 영화를 아까도 일단 얘기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거는 이게 그 스티브 연이 프로듀서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미술계가 광주 비엔날레도 그렇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도 그렇고 본인들 입으로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받았다. 우리 한국 문화 미술이 세계에 그 소개되는데 그런 통로 역할을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유명한 어떤 무슨 화가를 봤는데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수찬가 그분이 프랑스에서 소개를 백남준이가 소개를 했더라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서양 문화계에 소개 없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동양인데 소개해서 음덕을 입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주류가 됐는데 꼭 뭐라고 생각했냐면 윤희상이 생각이 났어. 윤희상이 제자들이 다 서울대 교수인데 윤희상이가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북한에서 뭐 윤희상 기념관도 만들고 난리가 나니까 북한 정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제자라고 말도 안 하고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거랑 똑같아. 그거는 윤희상이는 그래도 이제 북한 얘기를 꺼내면 사상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뭐 서울대 교수인데 말 못했다. 그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 윤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그죠. 자기 삶의 생명 살아가는데 뭐 서울대 쫓겨나고 교수 쫓겨나면 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히 음대 교수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돼요. 그런 거는. 근데 백남준이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이 무슨 좌파 그런 좌파는 우리나라에 우글우글하지.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 옛날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아카이브를 만들고 미술관을 짓고 그 다음에 기록 영화를 만들고 그런 거 한다고 나섰을 때 누가 그거에 대해서 그 미술계 전체가 지지를 안 할 리도 없을 거고, 그지? 그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백남준이라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뭘 했을 것 같은데 백남준이라는 책을 결정판에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영화를 찍자든가 무슨 뭐 미술관을 만들자든가 뭐 우리 백남준 일관 얘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연이 그 사람은 한국계 미국 배우인데 사실은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 정확히 토종 아니고 따지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좀 아프다. 그런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영화를 보면서 내가 놀란 게 내가 백남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백남준 전시를 내가 볼 수만 있던 보고 그 다음에 짧은 책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번에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무심한, 그죠? 내가 이제 미술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 걸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찾아볼 수 있는 문화적 현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본 거죠. 그냥 여가로. 그렇지만 나같이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다 옛날에 보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영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새롭게 보인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 새롭게 보이는 게 왜 새롭게 보이지 생각해 봤더니 한 번도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이렇게 왔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런 전달된 그런 경험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황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984년도 굿마닝 조지 오웰 그거 할 때 일부러 한국 KBS TV를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한국은 그때 칼라 TV 만든 지 몇 년 안 됐을 때야. 그리고 한국에는 현대미술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라고. 그죠. 근데 한국을 중심으로 그거를 전 세계를 기준 한국을 중심으로 찍은 거라고. 그 사람은 엄청난 일을 우리나라에 해준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1984년 진짜. 그것 때문에 88올림픽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려진 거지. 내가 대한항공에 84년도 들어갔는데 그때 외국 비행기가 없었다고. 내가 노선 개발했으니까 알만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절인데 그 비디오 퍼포먼스를 한 거야 한국에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적 충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도 못 나가봤는데 외국의 그 세계적인 그 아티스트들이 백남준 친구라는 사실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540만 명인가가 봤다. 왜냐면 거기서 얼핏 소문만 듣던 위대한 현대 예술가들이 다 백남준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절한 거지. 어떻게 한국에 나가갖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외국 사람들하고 알렌 긴즈보고 존 케이지하고 다 친구야? 맞아.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이었다. 쇼크였다고. 그 사람이 한국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그때부터 한국의 문화적 전환이 크게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 많이 그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다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거를 한국을 그 세계 속으로 한국 문화를 끼어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백남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엄청난 공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이 처음 이름이 생긴 그렇지. 이름을 준 사람이 그러니까 백남준이라고 서울이 알려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기 있네라고 지도상으로 보게 돼. 존재감을 존재감을 전 세계 선진국에 알려준 사건인 거지. 사실은요, 한국이 1990년에 유럽의 모든 잡지에서 코리아 특집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전까지는 코리아가 없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코리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부각이 되니까 이 아방가르드 잡지들이 한국을 소개한 거지. 그러니까 1990년까지는 한국이 지도에 없었던 거지, 세계 지도에. 우리가 왜 우간다 이름은 어디서 들은 것 같지만 어디인지 모르고 맞아. 이름도 처음 들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리투아니아 이런 거, 그죠? 맞아. 근데 한국이 딱 그랬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듣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무슨 문화인지 그걸 소개한 게 1990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외국 가면 양복을 입고 나가면 아유 재패니스 100% 거의. 에뚜 자포네 이러고 프랑스에서 그다음에 잠바 입고 가면 시누아.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없는 거지. 가난한 애들은 다 중국 애들이고 돈 있는 애들은 그때 일본은 돈 막 그때 1990년대 일본 제일 날라갈 때니까 그거 양복 입고 다니면 여자들이 다 팔짱 끼고 아는 척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한국이란 나라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90년 전이니까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듣보잡. 아예 한국이란 나라는 아예 없는 거지 존재가. 코리아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근데 84년도에 그걸 만들어서 현대미술을 그것만으로도 거의 동상세워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해주고 그런 영화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사람들의 앨런 긴스버그나 존 케이지나 세계적인 무용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지금 시대에 비교하자면 약간 봉준호 정도가 아니지. 지금 봉준호는 지금 요새 사람들은 이 한국 문화 전체의 그 힘의 일종의 영향을 받아 그 상징의 일부로 인정을 받아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봉준호의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사실상 영향력 자체가 한국 문화라는 것, 예를 들면 달동네 그런 그 한국 문화 전체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감탄을 하면서
그걸 배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감탄을 받는 거라고. 자기 재주라기보다. 그 중에 이제 자기 재주가 좀 있어. 그거를 이제 칭찬을 받는 거죠. 미국에 살면 그럴 거 아니야. 미국에 살면 미국 문화는 괜찮은데, 미국에 살면 예를 들면 미국에 내가 작가면 영어로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미국 문화 수준 대강 있을 거고, 거기서 좀 톡톡 튀면 내가 유명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봉준호가 딱 요새 유명해진 사람은 다 그런 식이라. 그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 자체가 유명하니까, BTS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라고. 한국 문화 자체가 유명하니까 그거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한국 문화 자체가 지금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한 사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삼성동에 현대미술관에 가보면 거긴 봤다 그랬잖아. 근대 전근대 8근대가 동시대에 있고 막 해체 얘기 나오고 내가 맨날 다 있잖아 거기. 맞아요. 그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런 최정화 뭐 그런 그걸 만들면 그게 그 여자의 아까 그런 야채 조각 과일나무. 같은 거 상상의 과일나무 그게 그냥 혼자 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체로 뛰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문화 우리 한국 문화라는 문화 속에서 그런 작품이 나온 거랑 그 자체로 뛰어나서 다 일편단심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조자룡이처럼 혼자서 뛰어들어가고 결투해서 그래서 자기 실력 자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어딘가 나라에서 모르는 애가 하나 외계인이 왔는데 외계인이지 거의 키도 조그맣고 이상하게 생긴 애 와갖고 발음도 영어 그러니까 독일어도 제도 못하고 그런 애가 왔는데 그 사람이 친구가 된 건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 자체의 천재성이 거기에 통한 거지 그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게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뛰어나면 안 받아줘.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앉아있는 누가 하나 와서 꼈어요. 적당히 뛰어나. 그럼 우리가 받아줄 것 같아? 예를 들면 대학생이 한 명이 고등학생이 한 명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여기 얘를 끼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절할 만큼 똑똑해야 돼. 그래서 봐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핸디캡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고 뭐 말도 잘 못하고 언어도 좀 너무 용어도 좀 이상한 별로 이렇게 전문 용어도 안 쓰고 그리고 뭐 영어도 잘 모르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받아주려면 우리가 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입을 막을 만큼 뛰어난 그 해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존 케이지가 그쪽 계열에서 대부인데 존 케이지가 아들로 삼을 만한 거지. 수양 아들로 삼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자기 재능이 있으니까 아까 그 여자 첼로 그 여자도 샬럿 무어만도 맨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대잖아.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웃기는 녀석 네가 뭔데 나랑 같이 해? 뭐 나체로 내가 왜 너한테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뭐 사랑하는 마음도 안 드는데, 조금만 놈 뭐, 그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서양 여자가 특히 그렇게 키 큰 여자가 있지. 나보다 조그만 게. 나보다 못하고 좀 못생기게 와갖고 있지. 독일어도 잘 못하고, 뭔데 나한테 너랑 나체로 해갖고 내가 이 작업하라고 싶어. 맨 처음에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미쳤나? 그랬겠지. 분명히 속으로, 겉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그랬다고. 나 좀, 맨 처음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략된 게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자기는 발바닥도 못 쫓아올 만큼 뛰어난 거지. 그러면 그런 장애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장애가 많은데, 핸디캡이 엄청 많은데, 핸디캡을 다 뚫고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자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엄청나게 뭐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설명을 누가 하느냐? 내가 맨날 이 조건을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서양 애들은 못 한다고. 존 케이지가 그러니까 피아노 앞에서 왜 3분 14초인가 그게 뭐냐? 4분 33초. 4분 33초.
그게 뭐냐면 피아노라는 게 있어. 그 피아노는 당연히 it is supposed to be played. 근데 그 supposed to be 되는 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의지 무의. 그러니까 피아노에 있으면 앉으면 친다. 이게 이제 행위잖아. 유의. 피아노가 존재하는 이 존재하는 유의. 그치? 근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선불교를 접하면서 무의의 개념을 적용한 거지. 그래서 피아노에 앉아서 안 치는 순간도 음악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자기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적으로 그 무의를 받아들인 거야. 그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무의를 받아들인데 백남준이 그게 아니라 원락 동양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백남준이가 한숨 위니까 케이지가 어떻게 했어? 데리고 싶어진 거예요. 제일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그 현대 예술 안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현대 예술가들이 뛰어 들어가지고 그 TV라는 그 자본주의적인 매체 안에서 거기서도 선도를 주점해야 된다. 그게 네파잖아. 그게 네파야. 그죠. 그러니까 그 네파의 이론을 제대로 포골과 네파의 이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우리가 앞에 있어야지. 이런 자신감 자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그런 동양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술적 언어로 바꿔냈다는 거.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그게 현대적인 게 아니라 미래적인 도구로, 그러니까 실용적인 도구죠. 현실에 비디오잖아. 그 비디오 기술은 지금 다 쓰고 있는 다 보여주잖아. 지금은 다 쓰고 있는 아주 상용화된 기술이잖아.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이론을 자기가 설명할 틈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그 이론을 설명해 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라는 퀘스천이 된다면 되게 중요한 영화인 거지.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티브 연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철학이 있어서 그게 일관되게 쭉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모든 행위를 왜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아직 누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이 영웅화되거든. 잘 모르겠는 사람은 영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노출 안 하는 이유가 모르겠는 동안에 나는 앉잖아. 그죠? 내가 모르겠는 한은 나를 와서 추방할 수가 없어. 속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도 말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대단해. 근데 왜 대단한지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귀찮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남준이가 이제 그걸 한 거죠. 근데 백남준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백남준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바빠서 일어날 못한 거지. 그렇지만 그 플럭서스 그 운동에 말하자면 그 이론가는 백남준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플럭서스 맨 처음에 그 운동이 그 플럭서스거든. 근데 그 운동의 이론가는 백남준이었던 것 같고 그 이론에 이제 그 서양의 그 제자들이 지금은 비디오 아트는 미술관에 가보면 반이 비디오 아트지. 그러니까 백남준이가 다 만든 백남준이가 아버지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이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이제 그 말을 안 하지만 그 이론의 바탕을 두고 말을 하니까 제자가 나오는 거야.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제자가 왔는데 제자가 그냥 뭐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가 뭐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건 요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이론과 같이 전달돼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까지 쭉 이론이 있었는데 그게 밤중에 3시에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슈퍼 하이웨이는 이게 선이잖아, 라인이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근대적이잖아. 직선. 근데 파도는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백남준이가 제대로 본 거지.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전화 와서 그 이제 자기 제자니까 내가 너 잘못 가르쳐줬어. 도로가 아니라 바다였어. 바다였어. 알았어, 그래, 잘 자. 아, 그때는 그 선생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25년 뒤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25년 뒤에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했는데 25년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렸잖아.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버렸지. 백남준이가 펼쳐놓은 백남준이 한 얘기가 현실화되니까. 왜 내 얘기도 비슷하지 뭐. 나중에 현실이 되면 25년 뒤에. 현실이 되겠지. 25년 뒤에. 와. 아니 그래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금 와서는 뭐 용어들이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네파도 있고, 그다음에 해체도 있고, 접목도 있고, 그죠? 그래프트 이게 전혀 다른 걸 두 개를 붙이는 게 그래프트, 그지? 근데 그런 용어들로 우리가 이게 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 근데 그런 용어들은 그 25년 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식에 관심 많으니까 정식이가 그런 걸 하나 정본을 쓰면, 그지? 그죠. 뭐 언제가 뭘 하든 간에 하다가 나중에 뱅뱅 돌아서 나중에 언젠가 그걸 쓰면 그게 이제 정본이 될 가능성이 많지. 그럼 그게 이제 전 세계 백남준이가 왜 백남준인지 교과서가 되겠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한 이론으로 해설할 수가 있는 거죠. 응? 뭔가 내 비디오 마트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다 와서 참여하는 거라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니까 약간 참여하고 싶다. 약간 뜨거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약간 뭔가 내가 이걸 만드는 건 막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와서 거의 네가 와서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지금 비디오 아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들은 다 백남준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밖에 없지. 그 사람 그거 거의 그거 지금 비디오 미술학원 비디오가 반이잖아. 그게 다 백남준이 자식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뿐만 아니라 그 방송에 하는 모든 그 기법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백남준이가 하나씩 다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 놀라운 게 뭐냐면 요 최근에 했던 전쟁과 재책에 했던 용어로 설명하자면 비디오 아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잖아.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게 소리를 해갖고 소리가 색채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감각의 융합이잖아. 그리고 그거 뭘 찾아? 뭔가 영성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올린이 이렇게 끼는 거 굉장히 나오잖아. 그게 뭐냐면 고전 음악은 이성적으로 연주하잖아. 개처럼 도레미파솔. 개를 개처럼 취급하잖아. 개처럼 끌고 다니겠다는 거잖아.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이성 중심주의에 그거를 이제 개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그 정동과 영성이 그러니까 두 개나 비어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박남준의 놀라운 점은 그런 보통 선구자들은 대중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사람은 대중화까지 시켰잖아요.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서 TV 부다가 딱 클릭이 된 거야. TV 부다가 되게 좋은 건데 부다는 동양이잖아, 선. TV는 서양이잖아. 두 개가 만나잖아. 이 자화상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걸 이해할 순간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드디어
대중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그 자체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존 케이지 같은 사람은 끝까지 제 대중적인 노래는 못 만들었거든. 마서그레함도 뭐 무용을 했지만 무용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도 그거 추상 무용이잖아. 그잖아요. 현대 무용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은 그러니까 플럭서스 시대의 그 아방가르드 예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근데 백남준이는 그걸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대중화까지 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한국인이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예술가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BTS가 그냥 생긴 게 아닌 거지. 사실은 BTS보다 더한 업적이 옛날에 만들어둔 업적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거에는 못 미치는 업적들을 다 세우고 있는 거야. 축구도 그래. 축구도 차범근이가 어마어마했다고. 차범근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예 신문에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스포츠 신문도 없을 때니까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의 구단이 없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차범근이가 프랑크푸르트라는 구단을 유럽 챔피언십을 세 번이나 우승을 시켜. 그러니까 마라도나보다 누구도 못한 건데, 그래갖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구단이 완전히 탄탄한 반석 위에 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85년도에 갔을 때 택시 운전사가 차범근이를 물어봤다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한국 사람 가면 지금도 차범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도시에 구단이 영원히 남을 구단이 하나 만들어지게 해준 그 거의 은인이지. 유럽 축구를 지배한 사람이야. 지금 뭐 얘기하는 손흥민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구단을 세운 사람이, 구단을 지킨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차두리가 걔 거기서 독일어를 할 줄 알잖아. 걔를 프랑크푸르트에 데려갔어. 근데 걔가 무슨 축구를 그렇게 차범근이처럼 잘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뭐 했는 줄 알아? 데려간 다음에 쫓아내질 않고 수비수를 써. 지금까지도 계속 하잖아요. 우리 요새 저거잖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저 코치야. 왜 그런 줄 알아? 독일 감독이 왔잖아. 그럼 차범근이 아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포맛이야 그냥. 독일 축구가 차범근이한테 빚이 많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차범근이는 독일 축구 사람들은 그 월드컵 때, 지난 우리나라 월드컵 때 독일이 우리한테 졌잖아요. 근데 독일 그 텔레비 방송에 인터뷰하는데 독일 감독이 와서 인터뷰했다니까. 한국 TV 와서. 왜 했겠어? 차범근이가 부르니까, 형님 오래니까. 자기는 독일 감독인데 지금 독일 팀 다 지금 준비해야 돼. 바빠 죽겠는데 아무도 안 보는 한국 TV에 왜 나와? 근데 차범근이가 오래니까 형님 부르니까 와서 아침에 대담하고 갔다니까. 독일 축구 감독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지. 한국한테는. 축구는 유럽에 비하면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게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 그때 독일한테. 독일 애들이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어있는 거지. 차범근이를 보면 이제 무서운 거지 그냥.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영웅이니까 그냥 그림자만 봐도 쪼는 거 같은, 우리가 옛날에 서양에 보면 쪼는 거와 비슷하게 그림자만 봐도 쪼는 거 같은 거고, 백남준이가 그 정도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둘 다 한국 사람들만 모르네. 당연히 우리는 그때 차범근이가 할 때는 우리는 그 텔레비는커녕 스포츠 신문도 없을 때니까 그게 특화원 같은 거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신문에 도배를 내고도 남았을 일인데 그때 아예 상상도 못하던 시대니까. 백남준이 똑같죠. 1954년도 전쟁 끝난 다음에 폐허 의속에서 독일에 갖고 혼자, 그죠? 한국에 아무리 그때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래도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가난한
시골의 부자 뭐 얼마나 부자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는 되게 부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유럽적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철학이 무엇이었냐, 그거를 해석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해석해내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다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정치가 이제 공부하는 걸 막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주변만 건드리고 있는 중이야. 쓸 거를 내가 쫙 1, 2, 3 써주면 김새잖아. 자기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내 이론에 눌려서 눌리면 이제 눌리는 걸 벗어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거든. 차라리 내가 공백으로 멘더를 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대담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왜냐면 그거를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 책 한 권을 써야 되는 건데,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책 한 권 쓸 틈은 없는 거지.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잖아. 정동도 만들어가고 영성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훨씬 더 큰 틀을 만드는 게 더 심각하고 급한 일인데, 근데 뭐 이제 미술계에서는 백남준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 그건 미술계 쪽의 얘기겠지만 나는 그럴 틈은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설명을 이렇게 얼마 정도만 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맺고, 그럼 아무도 못 맺고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걸로 다 백남준이가 하는 얘기가 해석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티븐 연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든 거야. 영화로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영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타이밍이 보이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것도 뭐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면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하면 좋은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누군가 쓰겠지 하고 기다려봐야 아무도 안 쓸 가능성이 높고, 내가 쓰는 수밖에 없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그 인터뷰하는 한국 사람들이 남 얘기하듯 하잖아. 그게 어디 남 얘기냐고. 제일 남 얘기하는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왜 그게 남 얘기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바로 서책 읽듯이 우리의 그 유산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유산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분명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남 얘기하듯이 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좀. 솔직히 백남준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국 사람 인터뷰할 때는 이거를 왜 한국 사람이 안 하나 더 의문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었어. 근데 맞아. 오히려 외국 사람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백남준이 외국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인터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는 거죠. 그게 좀 내가 볼 때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거 보는데 백남준이 분명 한국 사람인 게 맞는데 자꾸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좀 뭐 불편했다고 해야 될까? 그냥 되게 거리감 느껴졌어요. 그거는 백남준이 탓이 아니고,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걸 대답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굳이 찾은 거지.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뭐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했을 텐데, 그지? 스티브 연이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니고 좀 알려진 배우니까 말했으면 웬만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걸, 그러니까 너무 경량급들이 나와서 너무 경량급에 답변을 하잖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로 끼워준 것만으로도 스티븐 형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끼워준 게 아니라 성수현이 찾아왔는데 못 만난 거지, 그죠? 그죠? 못 만난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찍으라고 했어도 잘 후색으로 한국 사람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찍었죠. 맞아. 그건 좀 너무했어. 그리고 또 가장 두 개가 제일 문제인 게 또 하나는 백남준이를 총괄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패고를 할 뿐이고, 그죠. 근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회고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그 아방가르드 예술도 두 종류인데 그냥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에 참여했던 기억은 있어도 그거를 총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상이었고 그런 거는 모르는 거지. 그게 포스트 모더니티가 뭔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거 그런 건 전혀 계속 생각을 끝까지 못한 거잖아. 평론의 어떤 총체적인 난경에 평론의 세계가 닥쳐 마주친 문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평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제대로 딱 설명을 해야 그게 유산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것 작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포크가 있는데 포크를 써 그런 게 아니라 포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이 딱 있으면 모든 사람이 포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뭐 해설을 폼나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없는 거지. 그럼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또 감으로 거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색칠을 이렇게 했더니 아름다워.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색칠하는지 알려주고 물감을 어떤 거 이렇게 알려주면 다음에 똑같이 색칠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칠해주고 놔두면 그 다음 사람 또 어떻게 봐요? 여러 번 해보고 그 기술까지 올 때까지 또 여러 번 해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백남준이 만약에 아방가르드에서 그냥 그쳤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아방가르드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제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백남준이 아방가르드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냥 접목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TV하고 선하고 접목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이제 관객들까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버리니까 약간 그 세계관을 만든 거지.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그 세계관이 뭔가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틀림없이 있어요. 제대로 된 소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는 아방가르드가 없던 한국에서는 더 오히려 더 귀한 자산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방가르드 없이 성공했구나, 포월했구나 그런 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전통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영화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 영화가 앞뒤로 쭉 일관되게 그 사람이 갖고 간 그 사상이 일관되게 이어져 있는 게 뭔가 어떻게 설명되나 그게 완전히 이렇게 뻔해져야 어느 정도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제대로 일을 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폐해가 있냐면 내가 그거를 맨날 느꼈는데 이 미술 전시회 같은 걸 현대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보면 비디오 작품들이 백남준보다 못해. 그게 그 이유예요. 백남준이의 원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백남준이 급이나 또 비슷하게 쫓아가는 것들이 계속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왜 찍었지? 이런 게 많아. 예를 들면 무슨 쉽게 말하면 무슨 도시 빈민에 관한 얘기를 작업을 했다. 그러면 뭐 하냐면
그 도시민들의 도시를 이렇게 그냥 찍어 사실주의적으로 다큐멘터리처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비디오 작업이라고 그래놓고 뭐 색깔 붙이고 뭐 어쩌고 조금 장난을 쳐. 그리고 그걸 많아요. 미술 전시하면 80%가 그런 거야. 비디오 작업이. 속으로 그런다니까 이건 뭐 홈비디오 찍은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게 왜 예술 작품이야? 예술이 아니야.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백남준이는 안 그랬다고 한 번도. 백남준 작품에 그런 게 어딨어. 홈비디오 같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 다 예술로 승화시켰어. 뭐든지 간에.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전통이 하나도 없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가서 미술 전시회 가서 보러 비디오 잘 안 봐. 왜 안 보냐면 가면 뭐 10분 20분 보래. 맞아요. 근데 5분만 보면 있지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5분이 아니라 3분만 봐도 이게 지금 예술이야? 이번 그 국현 그 동시대 거기도 비디오 작품 몇 개 있었는데 똑같죠. 똑같죠. 이걸 왜 만든 거야? 왜 하는 거야? 이걸 왜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뭐 손에 손잡고 하는 거 있죠? 맞아요. 그거는 완전히 백남준이 뺏겼더라고. 아 맞아 뺏겼어. 그거는 예술을 만든 게 아니라 백남준이를 뺏겼다.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그게 그중 보기가 낫더라고. 차라리 뺏기는 게 낫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별로였어. 나머지는 너무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런 이론가들의 문제라고. 공부가 너무 이제 저질이 된 거지. 그러니까 비디오라는 도구는 이제 발달을 했는데 그 비디오를 도구 발달시킨 아버지의 그 정신은 모두 물려받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삽은 물려가고 삽질하는 법은 물려받지 못한 거니까. 근데 그 삽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한심하게 쓰는 거지 이제. 그게 지금 전 세계 비디오 아트 시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술계로 넘어오는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아졌는데 미술 수준 자체는 안 높아. 아까 그 국회의사당에서 본 그 그림도 걸작은 아니거든. 근데 그 정도가 지금은 좋은 거예요. 그 수준이 그래. 상상의 과일 그거. 걸작은 아니잖아. 네. 근데 한국을 대표할 걸작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거. 왜냐면 국회의사당이 있다는 건 한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그 말하자면 이 시적 상상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높은 거야. 응? 그런데 대응은 거의 이제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벌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대응해주면 그만한 돈 값어치가 있는 걸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오늘 영화에도 고스란히 계속 반영이 되는 거고, 이번 영화가 좋은 거는 진짜 좋은 거죠. 그런 문제점의 원천을 딱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뱅뱅 돌려서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딱 질문을 던졌으니까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질문이 제대로 됐으니까. 사실은 그런 비디오 아트들은 이 백남준이를 그 사람들하고 다 모여갖고 비디오 하나에 다 모여 그래갖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른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왜 했는지도 모르면서 너 작업하냐 이렇게 사실은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 왜냐면 비디오 아트가 어디도 있냐면 BTS 이런 데도 영상 작업하잖아. 영상에서 노래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 산업에도 돈 버는데도 도움이 중요한 일이라니까. 세련됨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질은 만들지만 아주 세련된 존경받고 숭앙받는 그런 예술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딱 그 상태에 걸려 있다고.
존경받고 수능받는 한국 문화는 아니야. 그냥 저변에 대중적이고 약간 낮은 센치한 감정의 배출로는 쓰이는데 존경은 못 받아. 존경을 못 받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지. 좀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도 존경은 받아야 중요한 거지. 대중한테 호응받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지.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호응이야 재수지. 말하면 내 갑자기 나한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박수 치다 간다니까? 박수 치다가 좀 이따 절로 가서 그 박수 치고 있다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존경하는 마음은 어디 안 가지. 왜냐면 그거는 이제 모토니, 삶의 어떤 지침이고 모토니까 박수를 안 쳐도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거는. 세계관을 지배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죠. 호응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는 운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운이 좋으면 호응을 있는 거고 아니면 맞는 거고 그건 시대하고 딱 맞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내가 뭐 쉽게 푼다고 알아듣고 막 박수 쳐줄 것 같아? 내가 아부만 하는 거고 나만 힘들어지는 거고 쓸데없이 기대하는 거고 그런 거지. 5불간은 살다 보면 뭐 박수 치면 또 박수 자고 왔네 이럴 것이지. 그 자체는 안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존경을 안 받으면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어저께 그 토론할 때 얘기했듯이 한국 내가 위기라고 박준영이랑 그 아이브 그 아저씨가 위기라고 말하는 게 그 소리라니까. 그 사람들은 느끼는 거지. 자기도 이제 나가서 세계적으로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박수를 많이 받는데 내가 지금 존경을 받는 거야? 그건 좀 그렇다는 거지. 박찬혁이도 난 그렇게 봐요. 박찬혁이가 존경을 받느냐? 그건 좀 의심스럽다고. 그 사람은 철학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심스럽단 말이야. 응? 홍상수는 모르지. 홍상수는 철학이 좀 있잖아. 홍상수하고 박찬혁, 나는 박찬혁이는 안 하잖아, 얘기를. 그 사람이 질투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잘 됐어, 좋은데 그렇다고 거기가 그거를, 응? 근데 홍상수는 그 사고방, 그 세계관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존경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존경받는 세계관이 있는 영화계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너도 잘하네. 너도 그런 사람이 있는 나라에 이런 영화감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일상화해서 일반화하는 데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백남준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길거리를 이제 무대로도 그때 약간 참여 예술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뭐 로봇을 차이로 치기도 하고 약간 충격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충격 없이 또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방가르드가 필요한 미국이 그때 아방가르드 시대래거든. 그때가 1960년대가 미국은 바로 그때잖아. 기리에서의 시대, 히피의 시대. 그래서 앨런 긴지볼 다 그때잖아.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그런 주류 문화, 미국의 주류가 만들어진 시대에 박남준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이 지지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미국의 현대 미술이 왜 떴냐면 소련이 포멀리즘이 먼저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소련에는 그 아방가르드 이론이 있었다고. 히틀러 전에.
저 스탈린 전에. 칸디스키. 다 그 소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미국 애들이 그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약간 밀리고 있었어요. 미국은 유럽하고 달리 뭐 맞네. 인상주의도 베꼈잖아. 맞아요. 가갖고 공부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인상주의도 베끼고 그러니까 그런 열등의식이 있는데 냉전이 딱 벌어졌네. 그러니까 뭘 미국이 더 문화적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문화 대국인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추상 미술을 밀자, 추상 예술을 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FBI가, CIA가 막 추상 미술을 밀기로 맘먹었는데 그 백남중에 딱 나타난 거죠. 결국 대통령하고 인사하고 압수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작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추상 미술을, 그게 잭슨 폴로. 그 사람이 뭐 페인트지 그냥 뿌리는데 뭐 대단한 것 같아. 페인트 나도 뿌리겠다. 그잖아. 그냥 뿌리는데 뿌리고 미술이라면 그럼 나도 하겠다. 그치? 되게 웃기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 근데 그게 뜬 이유가 미국의 정부가 막 독을 치고 난리를 피니까. 왜 이것도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남준이가 한 말이에요. 그 백남준이가 예술은 사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술 행위는 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진실이란 뭐 진실의 뭐 표현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보다 새로운 게 새로워야 되고 아름다운 것보다 새로워야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세계관의 전달 방식이니까. 새로운 세계관의 전달 방식이니까 진실이라는 게 지금 진실인데 세상이 바뀌면 진실이 아니잖아. 안 그래? 결국엔 내가 만드는 예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만드는 내가 중요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내가 시적 상상력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왜 시적 상상력이 중요하냐면 옛날에 있던 세상이 그대로 지속되면 시적 상상이 안 중요해. 그거 그냥 기발나는 생각이야. 그냥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난 뭐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 맞아. 시인 뭐 그렇지 원래 뭐 걔들 좀 이상해 이런 거지. 근데 시적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니까. 기존에 있던 생각하고 못하는 거잖아. 기존에 있던 그 대가리로는 안 나온다고. 너 생각도 안 해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 시적 상상력이지 뭐야. 산문적 상상력이 아니잖아. 알던 얘기 갖고 상상해봐야 말짱꽝인 거지. 그 알던 생각을 갖고 하던 것이 진실이라면 세상이 왕창 뒤집어지면 시적 상상력밖에 없는 거죠. 인간관계가 왕창 바뀌면 두 사람의 관계가 왕창 바뀌면 옛날에 있던 진실은 진실이 아닌 거잖아. 그잖아. 게임도 있잖아. 그냥 평범한 관계였다 갑자기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돼. 그럼 평범한 관계에 있던 진실은 진실이 아닌 거야. 그전 진실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왕창 뒤집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지, 뚜렷이. 그래서 지정학적인 게 의미가 좀 사라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그게 아예 버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정학적으로 누가 어디를 나눠서 갖고 있는 걸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게 조지 오웰의 그 전체 그게 이제 그 전체 아니 세계로 다 연결되는 그걸 시작했잖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그게 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진실이라는 거는 여기서만 진실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진짜 바다로 갔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지. 어디 떠 있는지도 모르고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백남준이는 그거를 바다에 떠 있는 배로 생각한 거고 나는 이제 그게 배가 아니고 세상인 거지, 새로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거지, 이제. 그게 배가 아니야. 새로운 세상이 진짜 왔으면 그게 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어디 있는지 좌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혼란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벌써 백남준이보다 뒤니까. 백남준이는 그것만 본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사실. 30년 됐다.
얼마나 빨리 본 거야. 나보다 몇십 년 선배인데. 그 사람은 그걸로 빠른 거고 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배라고 생각하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배라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야, 우울하고. 생각해봐, 배라고 생각하면 어머. 내가 배라고 생각하면 나침반대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침반이 안 통해. 나침반이 없는 세상인데 뭐. 그 불안 당연히 불안하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좌표 못 잡고 다 헤비는 거잖아. 그러면 바다가 아니라 땅 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를 가르쳐줘야지. 그게 불안 안 불안하지. 바다냐 그건 안 중요하고 세상이 왕창 바뀌면 그게 다시 땅인데 그럼 어딘지를 가르쳐줘야지. 그 땅이라면 마찬가지 불안하지. 정글인지 사막인지 호랑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만. 그럼 무조건 불안한 거지. 그 혼자 있는 게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안 있으면 뭐 옆에 있으면 걔도 모르고 똑같은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뭐 같이 모여 있으면 믿을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좌표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문제가 생겼고. 그 실존주의라는 게 이제 그건 1940년대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걸 느낀 거지. 좌표가 없네 이걸 느낀 거고. 근데 그게 아직도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게으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8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거 웃기잖아. 내가 화내는 이유도 있다고. 그 백남준 영화 그 앞뒤로 있는 레이저 아트가 인상 깊지 않나요? 앞에 나비고 레이저 아트 나오면서 약간 시선 확 지목되고 마지막에 야곱의 7다리 물 이렇게 뿌리고 두 개나 있는 물? 아무튼 그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는 게 와, 전 뭔 붓다상에 뭐 페인트질하길래 뭐지? 마지막 작품이 뭐라고 하지? 하는데 그거 보니까 저게 마지막 작품 맞네. 그 사람은 뭘 봤어. 근데 그걸 이제 우리들이 이뤄놔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감탄해야겠지만 문화계 쪽에 있으면은 그걸 이뤄놔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이걸 다 해갖고 올리면 무지무지 욕하는 게 돼서 안 돼. 그죠? 난 욕하는 거 싫어하거든. 왜냐면 이렇게 내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게 나올 것 같으면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나올 게 하나도 없으면 일방적으로 내가 패는 거잖아. 그죠? 그럼 세디즘이지 뭐. 근데 내가 왜 때려야 되냐고 일 없이. 그러니까 그건 되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약간 레이저는 약간 움직이는 약간 주체성 같은 느낌. 그게 이제 물같이 떨어지는 물같이 이제 움직이는 똑같은 주체성을 또 만날 때 있어야 약간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네. 너무 재밌어. 그 사람은 이제 그 본 거를 정확하게 본 거를 탁 집어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근데 그걸 따라오는 뒤에 사람들은 그 비슷한 것도 못해, 그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요새는 아까 그 이상한 야채 조각처럼 저거야 그 대중에 대한 아부가 많아. 자신이 없으니까 아부가 거기도 그것도 아부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이쁘죠 이런 그게 있잖아. 자존심이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예술을 자존심으로 안 할 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그게 너무 많다니까. 아무리 돈을 안 벌어도 시궁창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 백남준이는 자기를 한 번도 안 굽히고 갔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상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압도적이어도 60대까지는 거의 못 먹으면서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열심히 그건. 살았던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지 뭐. 그거를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게 옳다는 걸 아니까. 왜 중요해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한참 있다 와. 중요한 건 뭐냐? 그 한참 있다 오는 성공을 아까 그 얘기 아니야? 왕장하러 왔어. 아라비아 왕장. 결혼하자고 했는데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랑 그래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럼 그러니까 나한테 내공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때려봐야 소용없다니까. 때리면 그냥 왜 때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았는데. 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억울해. 그냥 일방적으로 왜 새디지면 왜 때려요?